네, 이어서 세 번째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포잘 실제 사례를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아마 이제 가장 좋은 수업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실제 작성해 보시는 경우가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그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양한 어떤 그 경험을 하신 분들한테 어떤 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어떤 다른 제안서들, 지금 이제 저희 사례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문제의식은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글로 잘 표현을 하고 또 과학적인 근거나 이론적인 근거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례를 보아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많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본인이 직접 한자 한자 써가면서 아니면 컴퓨터로 자판으로 작성을 해 가시면서 하시면 정말 더 많이 느끼시고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제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도 실제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과제물로 제출을 하게 해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셨고, 또 저한테 문자로도 너무 힘들어요. 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하고, 현재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좀 공유가 되고 있어서, 아니면 또 공공기관에서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기 기관의 어떤 제안서들, 자기가 그 제안에 참여했던 어떤 제안서들을 좀 제출을 해도 되느냐라는 말씀도 계셔서 다 흔쾌히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만 이제 그 개인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타이핑을 하거나 좀 가려서 제출해서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나중에 힘드셨지만 이제 학기가 끝나고서 마지막 총평 시간에는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었고 실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랑 실제 이렇게 작성했던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아직도 제 인상에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보통 현장에서 제안서를 쓴다 하면 여기 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삼성복지재단 등 어떤 대기업들의 어떤 공익복지재단에 제안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제안들. 그리고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지자체, 지역에 근거를 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 기관들이 지역사회에서 하는, 예를 들어 저희는 천안이고 충남이니까요. 뭐 충청남도에 사는 어떤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아니면 적십자사라든가, 아니면 또 충청남도 뭐 복지팀에서 하는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천안시에서 하는 복지정책팀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아니면 노인장애인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공공기관에서 제안하는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의 제안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안서를 자주 작성을 해보시고 또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하시면서 고민을 해서 우리 기관의 어떤 문제들은 어땠는지,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런 어떤 재정 지원처를 발견하고 제안서를 작성해서 재정을 후원 받음으로써 그런 어떤 경험들을 실제 해보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험을 통해서 실제 그동안 해왔던 자신의 경험들을 글로 써보고 또 이 글로 쓰는 과정에서 뭐 이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전문 기술들 이런 것들이 좀 단단해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외부 기타 재정 지원처의 프로포절 사례를 공부를 할 건데요.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성과 중심형, 성과 확산형, 그 다음에 산출 중심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함께 사례를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삼성복지재단에서 하는 나눔과 꿈에 대한 것들은 김우진 선생님 조에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오렌지 희망재단의 프로포절 사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렌지 희망재단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같이 알게 되었고요. 알게 되니까 이제 오렌지 희망재단이라고 하는 오렌지 라이프라고 하는 이전에 이제 ING 생명이라고 했던 ING 라이프에서
창사 30주년을 맞아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회공헌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한 2018년 2월에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아동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내용이 이제 아무래도 회사의 어떤 그 이름을 좀 같이 사용을 하는 오렌지 재능 클래스, 그 다음에 오렌지 장학 프로그램 등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재능 클래스는 체육 활동, 연간 스포츠 교실을 운영을 해서 아동들이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건강한 미래를 꿈꾸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서 우수한 재능을 보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는 그 꿈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키워나갈 수 있도록 꿈찾기 장학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발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후원하는 것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징적이었던 것들은 이제 오렌지 재능 클래스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과 함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절 신청하고 선정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어떤 이런 업무들, 행정적인 업무는 바로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이 끝난 후에 실제 어떤 프로그램의 진행과 재정적인 후원들은 바로 이 오렌지 재능 클래스, 오렌지 희망 재단에서 담당하는 이렇게 분업 또는 협업의 과정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이제 참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소셜 마케팅이라고 하는 사회적 마케팅에 대한 것들을 많이 관심들이 높은데요. 또는 어떤 공익 광고를 통해서도 초록 어린이 우산 재단에 대한 어떤 경험들은 어떤 인지도는 좀 많이 높여 나가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좀 잠깐 살펴보면요. 1948년에 문을 열었고, 그다음 1950년 6.25 전쟁 고아 구호 사업에 집중한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아동복지 사업, 에르버컷이 옹호 사업이죠. 그 다음에 모금 사업, 연구 조사 등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는 아동옹호의 대표 기관으로 우리나라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렌지 재능 클래스에서 대한 것들이 좀 있어서 저도 잘 몰라서 선생님들하고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오렌지 재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따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ING 생명 오렌지 재능 클래스에서의 신청서 사카 ING It's My Life라는 프로그램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제목이 꽤 이렇게 인상적이죠. 네, 축구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제 아주 젊은이를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어서 그렇는지 이름도 아주 신나게 영어로 이렇게 예쁜 이름을 지어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사업 개요를 여러분들 교재 238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은 자그마치 40주차 약 10달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저도 이런 프로그램, 저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평가도 하기도 하고 작성도 해보았습니다만 이렇게 길게 하는 것들은 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1년 연차 사업 상담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떤 지속적인 이어지는 사업들이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총 회기가 몇 차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했었던 것 작성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서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작성해준 프로그램들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ING 오렌지 재능 클래스의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명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축구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목적, 그 다음에 달성 목표 및 기대 효과, 운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참여 인원은 몇 명인지 총 20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보아왔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삼성복지재단에서 그 사례로 살펴보았던 어떤 프로그램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그 설명과는 조금 다르죠. 아마 이것이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제안들을 하기 위한 제안서를 접수를 받을 때 이렇게 양식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된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업 계획에 관한 부분들을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프로그램 목적은 어떻게 하겠다, 축구를 교육하고자 한다. 그래서 오류마을이라고 하는 이 법인 기관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걸 한 거죠. 그래서 달성 목표는 어떤 것들, 기술습, 축구에 대한 기술습 등 및 기초체력 향상, 인내심 및 성취감 향상, 또 사회적 감수성 향상, 배려, 존중, 협동에 대한 함양을 하겠다라는 큰 틀의 청소년 아이들의 성장 시기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어떤 목표와 실천 방법을 가지고 달성 목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용이 돼서 좋은 결과를 받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 교재 23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주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훈련의 내용은 뭔지, 장소는 어디서 하는지, 그 다음에 준비 물품과 비고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다른 어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삼성의 어떤 사업 내용이나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담당자는 누구고 연관된 기관이 누군가까지도 다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한번 보니까 뒤에 이제 담당자가 강사분이 한 분이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아마 자원봉사자분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어떤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좋아하시는 동호회분들이 함께 같이 하면서, 아니면 참여한 2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를 정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어떤 스포츠 활동들을 하는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빠지고 실제 진행을 해야 될 부분, 훈련 내용과 어디서 하는지, 장소와 필요한 물품들, 그 다음에 주로 해야 될 훈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기록을 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훈련 일정들을 잘 작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으로는 이제 강사, 지도자에 대한 프로필, 실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담당자의 인적 사항들, 실제 이제 1년 동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오류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립전단 요원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어린이 시설의 어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분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분이 담당하시는 어떤 프로그램 내용들까지도 행정적인 업무의 연락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들을 하게 해서 양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부분들도 어떤 운영비와 인건비, 예비비 이렇게 크게 3개 항목으로 나눠서 산출 중심에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예산을 작성할 때도 2가지 보통 한다고 그랬죠. 뭐 항목별로 나누는 부분, 품목별 예산과 그 다음에 기능별 예산, 기능주의 예산이라고 그래서 했는데, 여기는 이제 품목별로 나눠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과 들어가는 내용과 어떤 산출 근거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전체적으로 총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라는 것들, 그래서 총 2천만 원의 예산들을 활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작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작성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삼성복지재단, 그리고 지금 보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제안서에 있어서도 이론적으로는 품목별 예산, 기능주의 예산 구별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2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양식인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별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주차별로 하는 것 보면 1주에 얼마, 2주에 얼마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품목별 예산이 되겠죠. 품목을 1주에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예상을 했으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품목별 예산과 기능주의 예산의 어떤 장점들을 좀 합쳐서 믹스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품목으로 나눠서 운영비에 축구 단합 캠프, 물품 구입, 체험 활동들을 딱 구별을 하고, 인건비는 강사비, 예비비 이렇게 나눠서 품목별로 나누어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예산들을 기록을 하는 어떤 그런 예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서도 자가점검 리스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문제 확인이 매 단계별로
네, 어떠한 리스트를 가지고 스스로 점검을 해서 제안서의 작성의 어떤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함께 봐야 될 부분,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들 작성한 오류마을이라고 하는, 프로포저를 작성한 오류마을이라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하고요. 이제 요번 오렌지 재단에 대한 어떤 발표 수업, 그 다음에 레포트는 유재숙 선생님하고 이권정 선생님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선생님의 발표 수업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를 하고요. 또 그 공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발표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 두 분은 이 같은 오렌지 재단에 대해서의 어떤 사례를 보고 어떤 느낌들을 가지게 되셨는지를 한번 보시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표하시는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렌지 희망재단 프로포저 사례 발표를 맡은 이권정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렌지 희망재단의 기본 정보를 시작으로 연구한 사례인 오렌지 재능 클래스. 오렌지 희망재단은 오렌지 라이프, 현 신한 라이프 빛나는 재단에서 창사 30주년을 맞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회공헌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 2월 설립한 기영미 공익재단입니다. 재단에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아동과 청소년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렌지 재능 클래스, 오렌지 장학 프로그램, 오렌지 환경 캠프 등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능 클래스는 아동 청소년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 및 회복하고, 다음은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재단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재능 개발 단계에 따라 꿈찾기 장학금과 꿈키우기 장학금을 후원합니다. 수혜자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장학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단순히 꿈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오렌지 재능 클래스에서 우수한 재능을 보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찾기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하여 재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그 외의 프로그램으로는 오렌지 금융교실이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이기에 금융주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 재무설계사가 학교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재정 컨설팅에 특화된 당사 설계사 장점을 살려 용돈관리, 신용관리 등 실생활의 중심의 금융지식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금융업 진로 탐색 등 학년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구를 활용해 아이가 강사와 즐거운 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금융 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 희망하우스는 노후화된 아동시설 개선을 통해 소외계층의 어린이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활동은 시설 개보수와 같은 물리적 환경 개선, 진로 탐색, 생애 찾기 등 아동의 심리 문제 해결에도 초점을 맞췄으며,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코로나 감염 예방 마스크 만들기 등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전개하여 전국 아동복지기관에 아동용 마스크와 필터를 기부했으며, 이 밖에도 오렌지 라이프는 다양한 환경 관련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묘목을 나눠주는 내 나무 걷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녹지 공간이 필요한 5곳에 어린이 숲 조성하는 등 아동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익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례 연구에서는 오렌지 희망재단의 오렌지 재능 클래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스포츠를 통해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재능을 발견하여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며, 사업 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진행을 하고, 기관 이용 저소득층 아동들의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비 전반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위한 강사비, 재료비, 간식비를 일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류마을에서 진행한 슬퍼 ING Eat My Life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축구는 손과 발 이외의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운동으로 격렬한 신체 접촉이 많고 활동 범위가 넓어 강인한 체력과 폭넓은 기술이 요구됩니다. 또한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개인이 공을 다루는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서로 잘 협동하여 공격과 수비가 이루어질 때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협동 운동이므로
이에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오류마을에서 아동들에게 축구를 교육했습니다. 첫째, 건전한 체육활동인 축구를 많은 이동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일련의 과정을 최선을 다해 참여함으로써 인내심을 기르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셋째, 단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 협동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성을 기르고자 한다. 다음은 달성 목표 및 기대 효과입니다. 목표 첫째, 축구 활동을 통한 기술 습득 및 기초 체력 향상으로 축구 체험 활동을 통해 모든 신체 부위와 근육 발달을 도모하며 기초 체력을 향상한다. 둘째, 체력적인 훈련을 통한 인내심 및 성취감 함양으로 단계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인내심을 높이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단체 생활을 통해 사회적 배려, 존중, 협동 함양이 단체 생활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고 협동의 중요성을 깨달아 사회성을 기른다. 으로 세부 내용을 보면 기초 훈련부터 협동심 이 진행되었으며 아동 청소년들은 본 프로그램을 신체적 발달은 물론 사회성 발달까지 효과를 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오류마을에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아 진행함으로써 아동 청소년들에게 안정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프로그램의 스포츠 종목을 축구로 선정하였다는 점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프로포절은 아이들의 체력 증진, 협동심 도모, 더 나아가 몇몇 아동들에게는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점에서 현재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준다는 면에서도 간단하지만 매우 효율적으로 그리고 환영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상자를 미취학 아동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특히 초등학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취학 아동들이 많다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고학년 학생들은 대학 진학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부담을 느낄 것이므로 평균적으로 초중학 위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더불어 다수의 연습 게임, 실제 경기 관련 등 사인트 있고 투구부터 구급, 그리고 마지막 설정까지 전문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각 활동 간의 역량과 관계가 뚜렷하고 프로그램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분의 단합 캠프의 경우 학생 코치 이외에도 인솔자 수를 포함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며 예산 계획의 목표의 수준, 대상자의 규모, 인력의 규모, 활동 내용의 범위 등이 합리적으로 일치하고 프로그램 의도에 맞게 효과적인 진행이 가능하도록 배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프로포절은 전반적으로 양질의 스포츠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내는 사회복지 실현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있음을 명확히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 예산 등 명확하며 기관을 설득시키는 데에 무리가 없는 매우 우수한 프로포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오렌지 희망재단 프로포절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재숙 이권정 선생님의 오렌지 희망재단의 프로포절 실무 분석에 관한 부분들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또 이것들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는 부분들, 정리하신 부분들, 또 소감 부분들까지도 나름 차분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다른 어떤 선생님들도 잘 그 부분을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제안서가 우수하게 잘 작성이 되어서 저희가 우수한 사례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실제 만약에 나라고 했으면 어떤 접근 방법들을 좀 할 수 있었을지, 아니면 뭐 꼭 축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농구였다라 그러면, 아니면 뭐 배구였다라 그러면,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많은 레저 스포츠 중에서도 그런 것들은 선택을 한다라면 어떻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 갈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떤 회사 내에서의 어떤
제안을 한다라거나 어떤 그 기획을 하는 안들이 있다라 그러면 한번 참고를 하셔도 좋은 사안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또는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각자께서 한번 되짚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류마을이라고 하는 그 기관을 제가 잘 몰라서 인터넷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오류마을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 삼농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류마을이라고 하는 어린이 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 시설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송석도 선생님이 만드신 어떤 그 어린이집이라고 하고요. 그 사례당 어떤 연역들을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고아원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어린이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에는 삼거리 공원 밑에 신화원이라고 하는 어린이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쌍용동 예, 있는 삼육 어린이재단, 정확한 명칭이 갑자기 생각에는 삼육재단, 삼육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시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시설도 연역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그 천안에 있는 두 개의 시설도 이제 굉장히 19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전후에 어떤 그 전쟁의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을 위한 어떤 시설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요번에 프로포잘 제안을 했던 오류마을도 바로 그러한 비슷한 시기에 서울 지역에서, 오류동 지역에서 이런 어린이 시설들을 시작을 해서 지금에까지 사회복지법인으로 잘 발전시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석도 선생님이 이제 아동은 우리의 미래라는 신념을 가지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울타리가 되고자 오류A권을 설립을 하여서 지금까지 운행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비전과 미션을 좀 잠깐 보았더니 이제 뭐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오류마을이라 하는 비전을 가지고 뭐 원훈, 교육 목표, 또 실천 방향, 양육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연역이 이제 1952년에 시작을 해서요. 여기도 보면 오류A권을 1951년에 4월에부터 시작을 해서 원장님이 쭉 진행을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발전되도록 진행을 해왔고요. 또 실제로 천안에도 제가 그 어린이 시설에 이제 이사로도 법인의 이사로 해서 이사회를 하거나 아니면 운영위원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사회복지법인들이 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던 것들이 정말 많은 어떤 국가의 조세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사장이 뭐 이렇게 편의대로 뭐 운영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오해들이 많이 계셨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안 좋은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어떤 사회복지법인들은 굉장히 투명하게 그다음에 그 원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그 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구성원들이나 임직원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그런 분들이 또는 그런 기관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그 프로포잘 사례에서의 오류마을의 어떤 프로포잘도 굉장히 시설 내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위한 어떤 제안들을 외부 자원들을 좀 활용하기 위한 어떤 고민들도 좀 많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제안서를 만드는 기관이 멀리 있는 기관들 아니면 우수한 뭐 거대한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아니면 역사가 아주 오래되어서 아니면 사회복지의 어떤 전문가들만 모여있어 이런 제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시설을 해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현장에서의 많은 고민들과 경험에서 출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류마을의 홈페이지를 보고서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힘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고민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